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검찰 뒤통수 때린 나무입니다. 은밀하게 교묘하게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나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자, 남욱은 지금까지 검찰의 상당히 그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유, 잘못 움직였네. 네. 남욱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걸로 되어 있죠. 네, 지금 앵글이 좀 틀려버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남욱이 매우 협조적이었던 검찰의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던 남욱이 사실상 검찰의 뒤통수를 때리는 진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뒤통수 때렸나 아닌가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 아리까리한 이 한마디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남욱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했던 진술 자체를 와장창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었느냐?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만배 폭탄 증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도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지난 4월 20날 김만배는 법정에 나와서 정말 폭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남욱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진술을 맞춰달라.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 혹은 유동규에게 돈을 줬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맞춰달라는 회유를 받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유동규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형 진술 좀 해줘 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 라는 얘기를, 그런 증언을 법정에서 빵 터뜨려 버렸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남욱이 진술을 맞춰달라고 하더라.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욱이 그랬다는 거야. 만배형, 나는 동규 통해서 돈 줬다고 했어. 형도 돈 준 거 있으면 말해. 형이 동생들 좀 살려줘. 진술 좀 맞춰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김만배는 나는 돈 준 거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나오자 법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정말 온 법정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아니 대한민국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제대로 보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속 터질 상황이었어요. 자, 김만배의 폭탄 증언은 법정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자면 언론의 담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건 담합이에요. 멀쩡하게 존재했던 한 사람의 발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김만배의 폭탄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자, 그 당시를 잠시 돌아가 보면 그래요. 재판을 받으면서 이 구치감에서, 구치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재판을 받을 때 그 형사 피고인들 중에서 구속된 형사 피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구속된 형사 피고인들이 재판을 대기하는 곳이 구치감입니다. 이 구치감에서 유동규랑 몇 번 마주쳤다. 근데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남욱하고 정영학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나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대장들끼리 좀 싸우라고 해. 여기서 말하는 대장은
윤석열과 이재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대장들끼리 싸우게 하고 나는 빠질래. 나도 좀 떠넘길래. 저기 뭐냐? 나도 이재명한테 떠넘길래. 라는 얘기를 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만 보면 뭐다? 유동규의 진술도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유동규도 자기가 살려고 대장한테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거죠. 좋아요. 자, 이어서 김만배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유동규와 마주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남욱하고도 마주쳤는데 진술 좀 맞춰달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형, 그래야지 형도 좀 이 처벌이 줄어, 양형이 줄어 라는 식으로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 김만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인 경우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시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날은 재판이 열리는 날이라 김만배는 그날 석방이 돼서 어머니 이 빈소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재판 날에 남욱이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형도 좀 진술 좀 맞춰줘. 그래야지 형도 이게 양형이 줄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회유임과 동시에 협박이기도 하고 압력 행사이기도 하죠. 자, 진짜로 그랬다고? 남욱이가 진짜로 진술을 맞춰달라고 그랬어? 형 말 좀 맞춰줘 라고 했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남욱이가 그냥 했겠냐고, 검찰의 사주를 받은 거 아니냐? 어떻게 검찰의 사주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동규하고 남욱이가 나란히 나타나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지. 이 때문에 그날 4월 20일 날, 지난달 4월 20일 날 검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김만배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집요하게 펴니다. 그래서 딱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뒤집어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어떤 걸 맞춰 달라고 한 건 아니지, 막 이렇게 유도를 해요. 유도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바로 반격을 때려버려요. 아니고 동생들 좀 살려줘. 나는 진술했어. 형도 그렇게 해줘. 형도 그렇게 해줘. 나도 진술했어. 형도 그렇게 해줘. 라고 얘기했다. 나도 진술했으니 형도 그렇게 해줘. 그렇게 말하더라. 자, 검찰은 이 진술을 어떻게든 간에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려다가 오히려 완전히 맞아 얻어 터져버리고, 오히려 제대로 한 방 얻어먹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비상이 걸렸죠. 어떻게든 간에 이 김만배의 진술을 탄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된 겁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 이 변호인이라든지 재판장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재판장도 변호인도 진짜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몇 번을 묻는데 김만배의 대답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남욱이 그러더라. 나는 안종범이 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랬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갔구만. 그리고 나는 돈 준 거 없다. 라고 분명히 딱 잘라서 말했다. 명확해졌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검찰도 법원도 변호인도 남욱의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김만배의 얘기는 그래요. 처음에는 남욱이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턴가 자기를 보더니 목을 이렇게 치는 흉내를 내더라. 그러더니 얼마 뒤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형, 나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어. 정영학이 카톡까지 다 뺏겼어. 동규 형이 많이 힘들어해. 그러면서 돈 줬다고 나 말했거든. 동규가 떼먹고 민영이도 떼먹고 그랬다는 모양이야. 형도 그 말을 해줘야지 양형이 줄어. 잘 생각해. 라고 했다는 거야. 이 말을 한 말. 형도 그래야지. 형도 돈 줬다고 말해야지 양형이 준다. 잘 생각해. 이 날이 김만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모친상 당한 날이었다. 정말 야비한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자, 어쨌거나 좋아. 그래서
김만배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럼 나무기는 뭐라 그러냐? 지난 목요일에 나무기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검사가 물어요. 자, 맞아 아니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라고 하니까 나무 인정인 듯 인정 아닌 인정 같은 말을 해요. 뭐라 그런다? 조사를 받거나 재판정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만배를 마주친 적이 있다. 그때마다 있는 그대로 말해서 빨리 마무리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동생들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마무리되게 해달라. 동생들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동생들 좀 살려줘.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진실대로 말해서 동생들 좀 살려줘. 라고 말했다. 자, 이 말은 자기가 김만배한테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를 했다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한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그대로를 말해서 라는 표현을 붙이긴 했지만, 사족을 붙이긴 했지만 빨리 끝나게 동생들 좀 살려줘 라고 했다는 말은 분명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끝나게 해달라 이 말이 언제? 이미 대장동 재판은요 1심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상태예요. 근데 1심이 지난 상태에서 재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재판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김만배까지 진술을 뒤집어지면 수사는 더 길어지게 될 거고요. 문제는 수사가 길어지든 짧아지든 나무기든 김만배든 형이 더 무거워지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생들도 살아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진실을 말해서 동생들 살려달라는 말은 애시당초 성립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확실한 건 뭐 동생들 살려달라라는 말을 했다. 즉 진술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까지. 즉 내가 말한 것과 내가 검찰에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해달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거의 인정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인정 안 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한 겁니다. 구치감을 이동할 때 김만배와 접촉을 했고 대화도 했다. 그래서 내가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취지라는 말은 사실상 치장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뭐다? 내가 한 말과 나무기가 한 말과 같은 취지로 대답을 해달라. 그래야지 빨리 끝나. 그래야지 우리도 살아 형. 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검찰 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묘하게 사실은 검찰을 매기는 거죠. 왜? 자기가 진술을 회유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 편에 선 것 같지만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버렸어요. 자기가 김만배를 회유하려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이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동생들 좀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까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주장 가운데 사실관계는 다 인정한 거예요.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나 자신의 취지 부분은, 그러니까 해석, 발언이나 행동의 해석은 다를 수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 사실대로 말해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지만 내가 그날 말할 때는 형 빨리 끝나게, 형도 빨리 얘기 좀 해줘. 나 얘기 다 했어. 형도 좀 빨리 끝나게 좀 해줘. 동생들도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한 게, 그게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취지인가요? 아니지.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한 진술에 너도 좀 입을 맞춰줘 라는 얘기죠. 진실을 얘기해달라는 취지였다라는 거는 그냥 사족으로 갖다 붙인 일종의 치장이자 위장에 불과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연히 판사도 압니다.
결국에 뭐다? 이 남욱은요, 검찰 편에 서서 발언을 한 것 같으나 실 내막을 살펴보면은 검찰을 매긴 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남욱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인 남욱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진술을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낸다라는 거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건 결국 뭘 의미한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 매긴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적당히 이 남욱도 검찰과 손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남욱의 현재 상황은요, 검찰과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 서서히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조만간 남욱이 검찰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남욱은 검찰하고 같은 한 편을 먹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 남욱이라는 사람은 현재 검찰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사실상 검찰의 뒤통수를 때린 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김만배의 주장에 상당히 신뢰감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겠으나 김만배가 사실관계에서는 거짓말한 게 없고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해달라라는 취지인지는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어쨌거나 남욱 입장에서는 진술을 좀 해달라. 이왕이면 내가 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 나는 자백했으니 너도 자백해라. 결국은 뭐 말한다? 내가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너도 해달라. 라고 얘기한 게 된 거예요. 이것까지 확실히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자, 그러면 남욱, 너도 그럼 지금까지 한 진술 그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혹은 동생들 살기 위해서, 혹은 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진술한 거니? 진실인지 아닌지는 둘째 치고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이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혹은 검찰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혹은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진술을 한 거야?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또는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네가 살기 위해서 진술한 거였어?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형, 동생들 좀 살려줘. 나는 이렇게 진술했어. 형도 그렇게 진술해. 라는 건 뭐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진술한 게 사실관계라기보다 너한테 유리하게 결과적으로 네가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줄이거나 수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냐?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뭘 말합니까?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남욱이 지금까지 계속 여러 단계의 진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유동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했고, 김만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 대장동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증언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법정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 진술들이 전부 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진술에 대해서 탄핵을 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유동규 때문에 이 대장동 재판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남욱까지도 자기 진술을
스스로 흔들어 버렸다면 이 재판은 어찌 될 것 같아요? 예, 망하는 거지. 개망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개판이지. 진짜 물증은 없고 진술은 없고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된 거지.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유동규가 유동규가 흔들어 놓은 대장동 재판의 흐름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남욱이 변호사잖아. 변호사로서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왕창 뒤집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재판의 의미 전체를, 재판 전체 방향을 뒤집을 놓을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남욱이 몰랐을까? 알지. 지는 알지.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지 이 한마디가 재판을 통째로 뿌리째 흔들 수 있고 그게 검찰을 연맥이는 게 될 수 있다는 거 몰랐을 턱이 없죠. 알면서도 한 거죠. 그렇다면 뭘 말한다? 뭐겠어 뭐. 자, 이게 지금의 분위기다. 대장동 재판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만배처럼 이렇게 뻥 하는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진 않았으나 이 남욱이 터뜨린 이 폭탄 역시도 꽤 만만찮은 파괴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블루님 재판 개판 다시 해라 라고 하셨고요. 노학렬님 검찰만 똥되는 겁니다. 권순아님 아사리 판이죠. 세레나님 그럼 남욱이 더 유리한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이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남욱 입장에서도 검찰하고 약간의 거리를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이어서 조금 해드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5분을